숙지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양적 관계의 의미는 했어요. 결국 이 양적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뭘 의미한다. 반응 몰비를 의미한다. 이걸로 끝이거든요.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 몰비를 의미한다. 이게 양론의 기본이에요. 그 외에 다른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같이 개수가 비어있어? 일단 개수부터 맞춰요. 개수 정도는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A, B 얼마가 들어갑니까? A, B 얼마 들어가요? B가 3. 네, A가 5. 여기까지 맞추잖아요. 그죠? A, B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걸 보시는 거예요. 얘가 이름이 프로페인인데 프로페인 22g을 질량이고 부피고 우리는 뭐 해요? 일단 뭘로 바꿔놓고 얘기해. 왜냐? 개수비는 몰비인 거지 질량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개수비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고요. 22g을 몰수로 바꿔요. 얘가 화학식량이 44예요. 그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에서 이게 2분의 1몰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바꾸잖아요. 얘를 모두 반응시키고 싶어. 개수를 보는 거예요. 얘하고 얘를 물었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얘네들의 개수만 비교하세요. 얘가 1이고 5잖아요. 항상 1대 5의 몰 B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2분의 1몰 반응하기 위해서 산소는 몇 몰 필요하겠어? 2분의 5몰 있으면 되겠죠? 1대 5의 비율로 반응하니까. 개수비는 몰비이지만 질량비는 아니기 때문에 질량으로 나오면 몰수로 바꿔서 비율을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0.44g 일단 볼 필요 없이 뭘로 바꾸고 얘기해요. 이산화탄소가 44가 화학식량이니까 0.44g이면 100분의 1몰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응을 시켜요. 자, 이번엔 누구랑 누구를 물었어? 얘하고 얘를 물었으니까 얘네들의 개수를 비교해야죠. 1대 3이에요. 자, 주의할 점. 이산화탄소가 3이에요. 그죠? 개수가? 얘가 1이에요. 그러면 3대 1의 몰비로 반응하여야 하니 얘 100분의 1몰 반응하면 얘는 몇 몰 반응에 참여했단 얘기야? 300분의 1몰 반응에 참여했단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수 비대로 반응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개수 비대로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항상 반응하는 몰비가 개수 B를 따라간다. 개수 B는 반응 몰비이자 이게 만약에 얘나 얘 같은 경우 자 얘네들이 내가 이산화탄소가 반응시켰더니 0도씨 1기압에서 뭐 22.4리터 나왔다. 쟤는 몇 리터 반응했겠냐? 그러면 기체일 때는 개수비가 부피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개수비는 몰비인데 기체는 몰비의 부피비가 비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체다. 얘가 22.4리터 나왔다. 아 얘는 그러면 그거의 3분의 1, 22.4리터의 3분의 1 굳이 뭘로 안 바꿔도 기체끼리는 개수비가 부피비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제 주의할 점 이런 놈. 얘가 액체잖아요. 리퀴드가 붙었어. 이러면 개수비는 부피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아예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개수비는 몰비다 만 생각해서 푸시면 그게 제일 확실해요. 사실은 모든 개수비에 완벽하게 적용되는 게 몰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질량비는 안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질량을 물어보면 반드시 뭘로 바꾼 다음에 풀어줘야 되는 걸 잊지 마시고. 이번에 요 그림은 왜 넣었냐면 여러분이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걸 의외로 뭘 틀리냐면 봐요. 얘 반응 전에 X2라는 물질과 여기 그림을 보시면 Y2라는 물질이 반응물이죠. 얘네들을 반응시켜 뭐를 생성한 거야? 생성물이 뭐예요? 화학식이? XY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플러스 Y2를 반응식에 갖다 집어넣어요. XY 플러스 Y2 이렇게 쓰시는데 제발 화학 반응식엔 남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생성물이 아니죠. 반응 안 하고 남은 거지. 그죠? 알겠습니까? 반응 안 하고 남은 건 반응식에 절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반응식에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것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 빼시고 얘 두 분자에 얘 두 분자 반응해서 얘 네 분자 나왔네까지만 넣으시는 거고 여기까지만 반응식을 쓰시면 틀리죠. 왜?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시는 거예요. 약분이 되면 약분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거 안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1. 반응식에는 남는 걸 넣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쓰는 거다. 원래 제대로 쓰려면 뒤에 뭐 기체 이런 상태까지 붙여야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까지는 화학 반응식의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울 게 없고 3번 이 실험이 정말 시험에 무조건 나오거나 아니면 이걸 정신 차려 아니면 이걸 수행을 봐요. 이 실험을 실제로 탄산칼슘 해가지고 실험 결과로 수행평가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염산에다가 탄산칼슘을 넣어. 염산에 탄산칼슘 넣으면 어떤 반응을 하죠? 무슨 기체가 발생하잖아요. 이걸 통합과학에서 얼마나 많이 했을 텐데? 아니죠. 수소는 금속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탄산칼슘을 넣으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반응식을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당연히 반응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탄산칼슘, CaCO3 고체예요. 얘는 가루거든요. 여기에 염산을 넣어요. 염산은 수용액이죠. 그래서 AQ가 붙어요.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CaCl2와 H2O가 나오고 생성되는 기체가 CO2, 기체니까 G가 붙고 여기까지 쓴 다음 개수를 맞추시면 여기 2가 붙거든요. 염산 앞에. 그래서 일단 반응식을 세우신 후에 얘 탄산칼슘의 질량 W1g, 묽은 염산 W2g 항상 이게 중요해요. 염산은 충분했대요. 충분하다는 게 뭐 얼마나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탄산칼슘 전부 반응시킬 만큼 충분하다거든요. 전부 반응시킬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넣어준 탄산칼슘은 반응을 다 했을 거야 해요. 근데 간혹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가 충분한 양이 아니라 일정량의 묽은 염산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일정량의 묽은 염산. 이건 무슨 뜻이냐? 염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탄산칼슘이 반응을 다 안 하고 남았을 수도 있어의 의미예요. 여기는 충분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반응을 다 한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넣어서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다 기체가 발생했대요. 반응 끝난 후 질량을 다시 쟀더니 W3가 됐대. 그러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얘하고 다 합친 거. 이게 반응 전 질량이죠. 두 개 더했을 때. 그죠? W1 플러스 W2. 반응 후의 질량이 W3. 원래라면 질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W1과 W2를 더한 게 W3와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이 실험에선 보존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입구를 대충 막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반응 후의 질량이 어떻게 돼? 감소한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소하냐? 반응 전 질량. 자, 여기 3번 답이 여기서 나와요. 생성된 기체, 즉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날아갔냐를 계산하고 싶으면 반응 전 총 질량 한 거에서 반응 후의 총 질량 남은 걸 빼야 되죠. 반응 전 질량을 싹 재요. 반응 후 질량을 재. 그리고 빼면 날아간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질량이. 그죠? 날아간 이산화탄소 기체 질량을 구하고 싶어서 일부러 뚜껑을 대충 막아놓고 실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이만큼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구나. 질량으로는 이만큼이 나온 거고요.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를 계산해 볼게요. 2번. 여러분 탄산칼슘 W1g 반응했어요. 이거 몰수로 바꾸란 얘기예요. 탄산칼슘 화학식량 줬습니까? 줬죠. 문제. 얼마라고? 100! 그럼 얘 몇 몰 반응한 거예요? 질량 W1 화학식량 100 몰수로 몇 몰 반응한 거야? 100분의 W1 몰 반응한 거죠.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그런데 위에 반응식을 보면 탄산칼슘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가 1대1이다 이거예요.
얘네들 1대1에 몰비로 반응하는 관계야. 그럼 탄산칼슘이 100분의 W 원몰 반응했으면 이산화탄소도 100분의 W 원몰 반응한 거 아닙니까? 그쵸? 1대1의 계수비로 반응하니까. 그럼 이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몰수이기도 하네요. 안 그래요? 그럼 뭘 있겠다? 질량이 있겠다. 뭐가 나옵니까? 화학식량. 여기서 기체 A, 즉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구하는 식이 나와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아니에요? 얘 몇 몰 나왔어요? 100분의 W 원몰. 그리고 몇 그램 반응했어요?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이걸 조금 정리하면 W1분의 100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구하는 식이로구나. 자, 그럼 아니 선생님, 이산화탄소 화학식량 저 44인 거 아는데 왜 이렇게 구해요?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을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인 거예요. W1, 2, 3는 우리가 측정을 하면 나오는 값 아닙니까? 실험해갖고. 실험적으로 이산화탄소 화학식량이 44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실험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을 날랑 이걸 자료를 딱 줘요. 그래 놓고 다음 주 고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발생한 기체의 화학식량은 W1분의 100, W1 이걸 그냥 떡하니 준다니까요. 이 과정을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 과정을 유도해서 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발생한 이산화탄소 질량은 이만큼. 발생한 이산화탄소 몰수는 탄산칼슘과 같아? 몰분의 질량. 이걸 W1, 2, 3를 이제 막 바꿔서 준단 말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유도가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거의 100% 수행 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반응한 탄산칼슘 질량이 1g. 일단 무조건 몰수로 바꾸고 얘기해요. 1g이면 몇 몰 반응한 거야? 100분의 1몰 반응한 거죠. 왜냐? 탄산칼슘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그럼 탄산칼슘 100분의 1몰 반응했으면 이산화탄소도 몇 몰 생성? 100분의 1몰 생성해요. 안 그래요? 왜? 개수를 보니까 1대1의 몰비로 반응하거든요. 그럼 얘 100분의 1몰 생성됐을 때 그게 부피로 얼마냐? 기체 1몰 부피 24리터잖아요. 그럼 100분의 1몰 생성됐으니 부피 얼마? 0.24리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뒤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묽은 염산의 금속. 여기선 수소기체가 나오죠. 탄산칼슘 몰룸은 이산화탄소, 금속 몰룸은 수소기체인데 아까 요 실험에서는 탄산칼슘의 질량을 쟀어요.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 재가지고 뺐단 말이에요. 근데 요 실험에서는 발생한 수소기체의 질량을 잰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부피를 재고 있어요. 부피를. 그렇죠? 자, 그러면 금속 2.4g 반응시켰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염산이 충분했으니까 다 반응을 했겠지. 그래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놓고 1번 봐봐요. 이 금속과 수소의 반응 몰비가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싶대요. 그러면 금속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하고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도 몰수로 바꿔야 얘네들이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하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1번, 질량과 부피를 모두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질량을 뭘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 누구의 화학식량이겠어요? 금속 M이죠. 왜냐면 금속 M의 질량을 아니까. 금속 M의 화학식량을 알아야 저걸 몰수로 바꿀 거 아니에요? 추가로 알아야 되는 조건? M의 화학식량입니다. 그럼 얘는 몰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도 몰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피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뭐예요? 부피를 뭘로 바꾸려면 뭘 알아야 해요? 아니죠. 그건 밀도를 구할 때 알아야 되는 조건이고 나는 뭐를 구하고 싶어요? 부피를 뭘로 바꾸려면 무엇을 추가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가 예를 들어 11.2리터 있어. 그럼 몇 몰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2분의 1몰인지? 0도씨 일기압 때문에 알았어요? 0도씨 일기압에서 1몰 있으면 부피가 22.4리터인 걸 여러분이 아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실험실이 0도씨 일기압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이 실험실에서는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지? 이걸 알아야 수소기체의 부피를 몰수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즉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1몰 부피는 얼마지를 알아야 부피를 몰수로 바꿀 수 있어요. 부피를 몰로 바꿀 때는 화학식량도 필요 없어요. 현재 기체 1몰 부피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을 알면 금속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2번을 알면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를 알 수 있으니 얘네들의 반응 몰비를 구할 수 있죠. 얘를 뭘로 바꾸기 위해 추가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런 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생성된 수소기체 부피가 이만큼인 걸 알려줬대요. 0도씨 1기압 기준 2.24리터 나왔대요. 그럼 10분의 1몰 나온 거잖아요. 무조건 화학 반응식 있으면 계수 이용하셔야 돼요. 얘가 10분의 1몰 생성이에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금속 M의 화학식량. 얘 거 구하고 싶어요. 그럼 얘네들의 개수를 비교해야죠. 얘 개수가 1이고 얘 개수도 1이니까 1대1의 몰비로 반응하거든. 얘 10분의 1몰 반응했으면 얘도 10분의 1몰 반응하는 관계예요. 얘 10분의 1몰 반응했어. 근데 제 10분의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2.4g이었단 얘기죠. 10분의 1몰 질량이 2.4g이야? 10분의 1몰 질량이 2.4g이야? 그럼 여기서 얘의 화학식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아, 얘 화학식량 24구나? 화학식량이니까 단위 없고. 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화학 반응식의 기본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다 쉬워요. 이거 20문제밖에 안 되고 다 쉬운 완전 기초 문제들인데 그 4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4번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할까요? 일단 얘네 반응 전후에 다 기체잖아요. 그리고 이 4번 같은 문제를 보시면 얘 봐요. 얘. 어쨌든 반응을 시켰는데 전후 부피가 일정하죠. 이게 되게 큰 힌트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반응시켰는데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가 같아? 이게 무슨 뜻이게? 반응 전후의 부피가 같다? 전부 기체일 때 기준입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개수의 합이 같다. 반응 전 개수의 합이 4잖아요. 그럼 반응 후 개수의 합도 4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개수를 싹 더했을 때 똑같아야 부피가 안 변하는 반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반응 전의 개수 총합이 4니까 반응 후에도 합쳐서 4. 근데 양쪽 개수가 같으니 x는 2구나. 개수가 그냥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반응 전후의 부피가 일정해? 아하, 반응 전후 개수의 합이 동일하다는 소리구나. 이걸 캐치하셔야 돼요. 물론 기체일 때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이 중에 리퀴드가 섞여 있어. 리퀴드가. 예를 들어 얘가 리퀴드야.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액체가 섞여 있으면 액체는 빼고 반응 전 기체일 때 개수합과 반응 후 기체의 개수합이 같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체끼리만. 만약에 리퀴드가 섞여 있으면 기체끼리만 개수합이 같다가 되는 거고요. 전부 기체면 반응 전후의 개수의 총합이 같은 것이고요. 오케이? 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엄청난 힌트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개수 줬으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요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비슷한 의미로 8번. 자, 8번은 대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응 전후의 부피가 같네요. 아우 개수의 합이 같은 거군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는? 어디가 소용액이에요? 아 얘요. 이거는 기체였어도 안 돼요. 왜요? 자, 얘하고 뭐가 다른지 봐요. 얘는 피스톤 실린더잖아요. 안에 있는 기체 몰수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 용기지만 얘는 부피가 고정 용기잖아요. 안에 기체 몰수가 바뀐다고 부피가 변하는 용기가 아닌 거예요. 이 경우는 부피비가 몰비가 아니죠. 대신 얘는 뭐 아예 화학 반응식을 세울 수 있잖아요. 반응물 얘하고 얘, 화살표에서 생성물 얘하고 얘, 개수를 직접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을 주면 내가 화학 반응식 직접 세워가지고 야, 개수 맞춰서 써라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는 세워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뭐 여기는 고체가 섞여 있긴 하지만 그게 없네. 14번 같은 거 한 번만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반응 전 얘네 둘하고 반응 후 얘네 둘하고 지금 정확하게 전후 화학식을 줬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을 알아서 세울 수 있어요. 반응 전에 이거 플러스 이거 화살표하고 반응 후에 이거 플러스 이거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생성물이기 때문에 다 집어넣어서 화학 반응식 세운 후 알아서 개수를 맞추실 수 있거든요. A, B, C를 이용해서.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다 기체일 경우 이런 식으로 줘요. 반응 전후가 전부 기체야. 응? 뭐시기 플러스 뭐시기 이렇게 했더니 뭐하고 뭐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주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가요. 얘하고 얘를 반응시켰는데 얘하고 얘가 딱 생겼죠. 뭐가 중요하냐? 반응물 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가 되게 중요해요. 반응물 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둘 중에 B는 다 썼는데 A는 쓰다가 남았구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반응물 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남은 게 없었을까를 생각해봐요. 얘하고 얘에 들어있는 양이 딱 화학 반응식 개수 B만큼 들어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화학 반응식 개수 B대로 들어있었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그래서 딱 얘네도 화학 반응식의 개수 B만큼 정확히 생긴 거예요. 반응물 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얘네들이 정확히 개수 B만큼 있었구나. 즉 얘네들의 이 안에 들어있는 몰비가 그냥 개수 B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놈 하나 남았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이 딱 개수 B대로 맞춰서 들어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한 놈이 남았지가 되는 겁니다. 반응물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것도 되게 큰 힌트예요. 정확히 개수 B에 맞춰서 들어있었구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하나만 저하고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20번. 요거는 저랑 한번 풀어볼 건데 금속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고요.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물질 정도는 뭐 나올 겁니다.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면. 여기서 수소기체 나오는데 이거는 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V리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량이고 부피고 일단 다 뭐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되잖아요. 일단 몰수로 바꿔. 이게 그럼 몇 몰인가? 현재 기체 1몰 부피 24리터거든요. 그럼 V리터 나왔다는 건 얘 24분의 V몰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생성된 기체가 24분의 V몰인 거예요. 근데 화학 반응식 빈칸을 채워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물질이 H2일 텐데 얘네들의
개수비가 지금 1대1인 상황이란 말이죠. 수소하고 이 금속하고. 그러면 얘가 24분의 V몰 나왔으면 얘도 24분의 V몰 반응한 거 아니에요? 1대1의 개수비를 가졌으니까 1대1의 몰비로 반응한 거? 근데 얘가 질량으로는 Wg 반응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뭐라 그랬냐면 얘는 충분하게 넣었으니 이 Wg이 반응을 다 했겠구나. 그럼 이 Wg이 몰수로는 24분의 V몰이었다는 얘기죠. 24분의 V몰 질량이 W였던 거예요. 그럼 몰 있고 질량이 있으니 뭐 나와요? 화학식량. 여기서 금속 M의 화학식량이 나온다고요. 얼마? 몰분의 질량. 24분의 V 분의 W. 이걸 한 게 금속 M의 화학식량 아니겠어요? 그러면 V분의 24W. 이해했어? 수소기체가 24분의 V몰 나왔어? 근데 금속과 수소는 1대1의 몰비로 반응하지. 그럼 금속도 24분의 V몰 반응했겠네? 그게 질량으로 W였어. 몰 있고 질량이 있으니 화학식량이 나오는구나. 됐습니까? 근데 이 금속 M의 화학식량이 여기 A라고 또 문제에 줬단 말이죠. 저 밑에 보시면. 즉 이게 A였단 얘기예요. 이게 A구만. 다 나온 거예요. 자, 기억 손재를 보시면 CO2이다? 이건 뭐 해봐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아닌 건 체크했고, 나에서 반응 후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는 뭘 보고 알아요? 그죠? 수용액인데 OH-가 있잖아요. OH-가 수용액에 있으면 염기성이지 뭐. 여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A = V분의 24W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하, 질량과 몰수가 있으니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구나. 요렇게.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게 양적 관계예요. 그 1번을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이 자료를 보고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기는 이걸 보고 뭘 알아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보고 내가 뭘 알아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자마자 딱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 맞아요. 일단 부피를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부피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 또 그리고 진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다 맞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나다를 보고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좋아요. 접근 좋아요. 그래서 A가 없어졌는데 뭐 그 다음을 해봐요. 완전히 다 반응했는데 다 왔어. A가 다 없어졌는데 A가 다 없어졌는데 부피가 그대로죠.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A를 다 썼는데도 부피가 그대로네. 이게 핵심인 거예요. A가 다 썼는데 부피가 왜 그대로일까요? A가 없어졌는데 왜 부피는 그대로죠? C가 생겼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A와 C의 반응 부피비가 1대1이구나예요. A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는데, 그럼 A와 C의 부피비가 1대1인데 기체에서는 부피비가 곧 개수비이므로 C의 개수도 1이겠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얘네들이 A가 없어져도 C가 생겼으므로 딱 A 없어진 만큼 C가 생겼다는 소리구나. 부피비가 1대1이라는 얘기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일단 모르는 개수는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은 아이고야, 얘네가 보여야 돼. 이제 가로 가셔야죠. B는 전부 반응하고 A는 반응하고 남았어요. 어차피 A 반응한 만큼 C가 생겼을 것이므로
요 감소한 부피 2리터는 100% 누구 거예요? B 거죠. 왜냐면 A도 반응하여 없어졌겠지만 C가 딱 그만큼 생겼을 거니까 A에 없어진 부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4리터에서 2리터로 감소한 이 부피는 다 누구 거? 반응한 B의 부피라는 거죠. 그럼 얘가 몇 리터를 차지했었단 얘기입니까? 2리터를 차지했었단 얘기죠. 그럼 나머지 2리터는 얘 거군요. 그래서 합쳐서 4리터군요.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 부피비 아닙니까? 얘네 다 기체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1대 2대 1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관계라고요. 그러면 얘 2리터가 모두 반응했다면 얘는 2리터 중에 얼마만 반응에 참여했겠어요? 1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얘는 2리터 중에 1리터만 반응에 참여했고 남은 게 1리터, 얘 1리터 생성인 거예요, 지금. 이게 나 상태인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 놓고 B를 추가했어요. A와 B를 모두 쓴 것으로 보아 딱 개수만큼 넣은 거죠. A 1리터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B는 몇 리터? 개수비가 부피비 2리터. 그죠? A 1리터를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B는 2리터. 요 A 1리터 모두 반응시키기 위해 얘는 2리터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거 하나도 없이 100%딱 C만 생긴 거죠. C가 딱 정확히 2리터가 된 게 얘 1리터 있었고 여기서 1리터 더 나왔고 합쳐서 2리터 된 거죠. 그럼 여기서 B는 2리터에 해당하는 질량이 Wg인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2리터에 해당하는 이 질량은 얼마였겠어요? Wg이었겠죠. X = W네요. 끝난 거예요. 이거죠. 다 풀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힌트, A가 없어졌는데도 부피가 그대로야. A와 C의 반응 부피비 1대1이구나. 여기서 지금 다 나오는 문제죠. 오케이. 그리고 반응식의 상태가 모두 기체일 때는 개수비가 부피비도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고의 기출인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 이렇게 1번 실험, 2번 실험 양을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문제들이 자료가 이제 진짜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요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자료의 핵심 1번. 어떤 힌트를 줬나 잘 보시면 반응 후는 전부 몰이에요. 근데 반응 전이 지금 질량이잖아요. 자, 이러면 비교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다는 건 이걸 이용해 먹으려는 소린데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질량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질량을 줘버리면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화학 반응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량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질량을 뭘로 어떻게 바꾸냐? 바꾸려면 화학식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학식량 있습니까? 있어요. B분의 A가 2라는 화학식량 B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얘를 1, 얘로 2로 잡으세요. 그냥.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1, 2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어차피 다 비율이에요. 그러면 B의 분자량 1, A의 분자량 2라고 치고 이거 몰수로 바꿔봐요. A 분자량이 2니까 이거 몇 몰이에요? 2분의 W몰이죠. 이것도 2분의 W몰이죠. 몰로 바꿔야 돼요, 일단. 왜냐?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려면 몰이 있어야 돼. 질량으로는 안 돼요. B의 화학식량은 1이니까 이거 그냥 1몰이고요. 이것도 그냥 6몰이에요. 일단 몰수로 바꿔요. 자, 바꾼 다음 이렇게 양 바꿔가면서 실험하는 자료는요. 가장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지? 이게 핵심이에요.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을까? 예를 들어 여러분 A와 B를 반응시켜 뭔가를 생성하는 반응인데 A는 남았는데 B가 모자라. 그럼 B 때문에 반응이 더 진행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먼저 다 쓰는 놈. 그래서 얘 때문에 더 이상 반응이 진행 안 돼. 먼저 다 쓰는 놈을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요.
먼저 다 쓰는 놈.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 무늬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누굴 다 썼나? 이걸 찾아야 여러분 식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B를 다 썼다 그럼 B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다시 갑니다. 이 문제는 그나마 힌트가 있어요. 2번에서는 A를 먼저 다 썼다고 알려줬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그럼 1번에선 누굴 다 썼을까요? 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사실 1번도 A를 다 썼을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B를 다 썼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A를 다 썼어요. 그럼 B 6몰 중에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남은 거하고 생성된 C하고 해봤더니 총 남은 기체 중에 C를 한 게 2분의 1을 이었단 얘기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A를 다 썼다면 남은 B의 양이 2번과 같을 리 없죠. 맞습니까? 생성된 C의 양도 2번과 같을 리 없죠. 그럼 이 비율이 2분의 1이 과연 유지가 됐을까요? 생성된 C도 남은 B도 양이 확 바뀌었을 텐데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즉 똑같이 2분의 1이 유지됐다는 건 뭐라고 보셔야 타당해요? 아, 여기서는 얘를 다 쓴 거구나. 그래서 반응한 생성된 C의 양도 남은 물질도 종류가 달라서 이 비율이 유지가 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1번 실험에선 B를 다 썼다고 생각하고 식을 쓸 거예요. 자, 화학 반응식이 A 플러스 B, EC잖아요. 제가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옮겨 쓴 후 1번 실험 기준 전반으로 쓸 거예요. 얘 반응 전 몇 몰 있었어요? 2분의 W몰. 얘가 1몰 있었단 말이죠. 자, 반응 전에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반응을 시켜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반응 몰비가 계수비다. 반응 몰비가 계수비다. 맞습니까? 둘 중에 누구 다 썼다고? 얘 다 썼다 그랬잖아요. 우리 1번 실험에서. 그럼 얘는 1몰 다 쓰는 거예요. 얘를 1몰 다 쓰면 얘는 몇 몰이 쓰여지는 거예요? A몰 쓰는 거 아니에요? 반응 몰비가 계수비라니까요. 계수비대로 반응한다니까요. 그럼 얘는 몇 몰 생기는 거예요? 2몰 생기는 거예요. 그쵸? 반응을 끝냈어요. 얘는 다 썼으니까 없죠. 얘는 2분의 W 마이너스 A몰 남는 거예요. 얘는 2몰 생기는 것이고요. 이게 전반이에요. 전과 후는 의미 없어요. 반응 몰수가 계수비를 따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에 주어진 힌트 좀 보세요. 반응 후 총 기체 몰수분의 C의 몰수에서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잖아요. 반응 후 총 기체 몰수가 몇 몰인데요? 이거 다 더한 게 반응 후 총 기체 아니에요? 즉 2분의 W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게 반응 후 총 기체 양이에요. 이거 분의 생성된 C 2를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준 거예요. 얘를 정리해요. 2분의 W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4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요. 1식. 똑같은 방식으로 2도 해요. 그럼 W와 A에 관련된 식이 하나 또 나와요. 연립해서 W와 A를 구하면 끝납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2번 식에서는 얘를 다 썼다고 명확히 알려줬기 때문에 얘를 전반후에 넣어서 다시 얘를 다 썼다고 하고 계수비대로 맞춰갖고 그럼 얘는 몇 몰 썼을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거기 한번 써볼까요? 제가 2번 반응식까지만 한번 써드릴게요. 2번은 AA 플러스 B, EC를 쓰시고요. 아이고. 반응 전에 얘가 2분의 W몰, 얘가 6몰 있었다잖아요. 그대로 쓰세요. 주어진 걸. 반응을 시켜요. 이번엔 누굴 다 써요? A를 다 썼대요. 2분의 W. 그럼 얘네들 A 대 E 대 몰비로 반응해야 하므로 얘 2분의 W몰 썼으면 얘는 몇 몰 쓰는 거예요? 이거에 A분의 1배를 쓰는 거죠. A 대 1의 몰비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 얼마 쓰는 거냐면 마이너스 2A분의 W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A 대 1의 몰비로 반응하는 게 되죠. 얘 몇 몰 생성이에요? 2A분의 2W 생성이에요. 왜? B의 2배 생길 테니까.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 후 A 없어요. 다 썼으니까요. 6-2A분의 W, 얘가 A분의 W. 이게 반응 후 상태예요. 무조건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놓고 2번 실험도 그랬잖아요. 이거 전체 얼마예요? 6-2A분의 W 플러스 A분의 W. 분해 생성된 C를 했을 때 뭐요?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 정리하면 A와 W와 관련된 식이 하나 더 나와요. 1, 2 연립. 그럼 W와 2가 나온다. 이게 전반이에요. 이게 반응 몰비가 개수비를 따라가야 된다. 물론 이걸 써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이걸 써먹으려면 질량으로 주어져 있는 걸 몰수로 일단 바꿔야 됩니다. 질량비는 개수비가 안 되기 때문에 써먹을 수가 없다.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꼭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이게 전반우식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예요. 다음 3번은 일단 넘어갑시다. 제가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드리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풀긴 조금 오바 같아요. 3번은 좀 빼고요. 4번은 숙제로 해보세요. 요건 진짜 풀만해요. 4번은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5번도 제가 5번에 힌트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안 보여요? 이거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 높이가 줄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줄었는데 포피비는 몰비인데 생성물의 몰수를 준 거잖아요. 몇 몰 생겼다는 얘기예요. 반응 끝나고 0.3몰 됐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까지는 보여야 돼요. 물론 주의할 점, 이 0.3몰이 100% 생성물은 아닐 거예요. 둘 중에 남은 놈이 있겠죠. 둘 중에 남은 놈이 있어서 걔랑 생성물을 합쳐서 0.4몰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게 전반우를 쓰셔야 되는데 자 반응 전에 0.2몰, 0.3몰 있었던 건 확정이에요. 이건 뭐 문제 알려준 거니까 그대로 써요. 제가 뭐라 그랬죠? 누구를 다 썼을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과연 둘 중에 누굴 다 썼을 거냐. A를 다 썼게요? B를 다 썼게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다 썼겠어요? A!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A를 다 쓴 건 맞아요. A를 다 쓴 건 맞아요. 자, 요 값을 모른단 말이에요. 개수를. 근데 어쨌든 개수는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쟤는 최소 1이잖아요. 최소 1. A 값이 만약에 1이라면 얘네가 1대1의 몰비로 반응하니 A 0.2몰 반응할 때 B도 0.2몰 반응해야 되는 관계죠. 근데 만약에 A 값이 2예요. 그럼 얘 0.2몰 반응할 때 얘는 몇 몰 반응해야 돼요? 0.1몰. 오히려 반응에 참여하는 B의 양이 저 A 값이 커질수록 감소하죠. 맞습니까? 즉, 저 A가 얼마가 됐든 무조건 B가 남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얘는 무조건 100% 다 반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무조건 100% 다 반응하겠구나. 그럼 이때 B는 얼마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몰비가 개수비잖아요. A 대 1의 몰비로 반응해야 돼요. B는 얼마 반응해요? A분의 0.2몰 반응하는 거예요. C는 그거의 C배 생성되니까 A분의 0.2C가 생성이 되는 것이죠. 반응이 끝났어요. A 없어. B는 0.3 A분의 0.2몰 남아요. 얘는 A분의 0.2C 생성인데 이걸 다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0.4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잘 정리하면 이제 A와 C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요. 문제는 미지수가 2개잖아요. 보여요?
미지수 두 개지만 3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AC가 식 하나로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알죠? 괜찮죠? 아주 좋아요. 자, 6번도 제가 힌트만 드릴 테니 오 이거 내가 아까 얘기해준 그거다. 이거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내가 뭐부터 해야겠구나. 반응식부터 세워야겠구나. 근데 원래 반응물 중에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즉 저 안에 얘네들이 딱 개수 B대로 정확히 들어있었구나. 그러니까 남는 게 한 개도 없지. 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갖고 화학 반응식을 세운다고 쳐요. C3 A라인 C3 HX 플러스 O2 해서 CO2와 H2O가 나온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앞의 개수까지는 알겠다. C가 3이니까 그죠? 얘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일단 이거이지 않겠어요? H2니까?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산소 개수. 여기가 3이 6, 저기가 2분의 X.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갈 개수는 6 플러스 2분의 X의 절반이죠. O2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개수하고 요 개수하고 요 개수하고 합친 거. 그리고 요 개수하고 요 개수하고 합친 거가 어때야 돼요? 이 비율이 반응 전후의 몰비 6대 7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얘네는 정확하게 개수 B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거든요. 부피비가 몰비니까. 아, 반응 전 개수의 총합과 반응 후 개수의 총합이 곧 반응 전후의 부피비와 같구나. 남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에 반응물 중에 남는 게 있었으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남는 게 없으니까 어머 어떻게 날라갔어 미친. 남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요걸 계산하시면 X값이 나오고 X가 나오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날려먹은 팬초기 몇 개인지 알아요? 아, 왜 이렇게 맨날 날려먹지? 늙어갖고 손에 힘이 없나? 아이 젠장. 자, 7번은 일단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7번은 아직 조금 풀기가 오바고 우리 8번으로 한번 가보죠. 허허, 이 문제를 보아하니 아까 2번이랑 비슷하군요. 반응 전에 질량 주고 반응 후에 몰수의 비 줘가지고 했던 그 문제랑 완전 비슷하잖아요. 제가 그 문제 할 때 뭐부터 하라 그랬죠? 질량은 못 써먹으니 뭘로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그 문제는 A와 B의 화학식량 B가 있어서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A와 B의 화학식량에 대한 힌트가 아예 없군요. 그럼 질량을 뭘로 어떻게 바꿀까요? 자, 아까처럼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으면 쉽게 바꿀 수 있죠. 이 화학식량이 없어. 이럴 때 질량을 뭘로 바꾸는 방법. 화학식량이 없을 때 질량을 뭘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지금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많이 써먹으실 거예요. 질량이 없어요. 화학식량이 없으면 뭘로 바꿀 때 이게 지금 A가 24g 똑같은 A가 16g 양이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같은 A니까 지금 질량 B가 3대2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1, 2번 실험에서. 그러면 3대2로 들었잖아요. 얘를 3n몰 얘를 2n몰로 그냥 잡으세요. 질량 B를 그냥 뭘로 바꿔요? 같은 A이기 때문에 돼요. 같은 A니까 질량 B가 3대2면 몰비도 3대2인 게 확실하잖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 B도 18g, 45g 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질량 B는 2대 5잖아요. 그러면 얘를 2n몰, 5n몰로 그냥 놓으세요. 물론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기호는 다르게 쓰셔야 돼요. 쟤는 3n몰, 2n몰, 얘는 2m, 5m으로 그냥 잡아요. 기호는 여러분들 편하신 거 문제에 안 써있는 걸로만 잡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몰수로 바뀌었네요. 이제 몰이 있고 그 다음엔 제가 뭐라 그랬죠? 둘 중에 누구를 다 썼나?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 찾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다 썼을까? 자, 이거에 대한 힌트 여기 있어요. 1, 2에서 다 쓴 종류가 다르대요. 그럼 상식적으로 1, 2에서 다 쓴 종류가 다르면 상식적으로 1에서 누굴 다 썼겠니? 1에선 B를 다 쓰고 2에선 A를 다 쓴 게 상식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선 얘가 한계 반응물, 여기선 얘가 한계 반응물임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반으로 때려 넣으시는 거예요.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문제는 친절하네요. 개수를 다 줬어요. A 플러스 2B, C 플러스 4D예요. 쓰시고 1번 실험에 대한 전반우를 때려 넣어요. 몰수로 바꿔놨으니까 3N몰, 2N몰. 반응 전 3N, 2M이었어요. 반응을 시켜요. B를 다 썼다 그랬죠? 1번 실험에서? 그럼 B 다 쓰기 내비둬요. 아, 얘 다 쓴 거구나. 부터 잡아요. 그럼 얘를 다 썼으면 그 다음에 A는 얼마 써요? M몰 쓸 거 아닙니까? 1대 2의 몰비로 반응할 거니까. 그죠? 개수대로. 얘 얼마 생겨요? M몰 생성, 얘는 4M몰 생성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반응이 끝났어요. A는 3N-M 남고요. B 없어요. 다 썼으니까요. C 이만큼 생겼고요. D도 이만큼 생겼습니다. 이게 반응 후 상태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힌트. 봐요. 이거 써먹어줘, 이거. C분의 기체. C가 얼마? M. 분의 총기체는 이거 다 더해야 전체 기체죠? 다 더해야? 다 더하면 M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아요? 3N 플러스 4M만 남아요. 이게 7인 거예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걸 식을 좀 풀어요. 그럼 7M은 3N 플러스 4M이 되잖아요. 이항시키면 3N 이꼴 3M? 아, N 이꼴 M이에요. 이걸 구하고 싶어서 1번식을 쓴 거예요. MN이 같네요? 무슨 의미겠어요? 이거 다 날려버려도 돼요. 이제 3몰, 2몰, 2몰, 5몰 그냥 숫자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2번 실험은 끝났죠? 화학 반응식 쓰시고 2몰, 5몰 기준으로 전반으로 짝 쓰시면 나머지 애들과 다 나오는 거예요. 실제 몰수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 문제 풀려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됐죠? 어떻게 푸는지. 화학 식량이 주어져 있으면 질량을 뭘로 바꾸기 쉽지만 안 주어져 있다? 그럴 때는 그냥 질량 B를 몰수비로 써라. 미지수 넣고. 그래서 그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된다.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9번이에요. 9번하고 아까 우리가 안 풀고 넘어간 문제도 사실 3번 문제도 이거랑 비슷하지만 9번은 우리 한번 해볼게요. 9번은 제가 풀이 과정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것도 봐봐요. 반응 전 질량. 반응 후는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서 몰 대신 밀도를 준 것 뿐인데 여튼 중요한 건 질량은 못 써먹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질량은 못 써먹어요. 그럼 질량을 어떻게 하라고? 뭘로 일단 바꿔놓고 얘기해요. 이거 뭘로 어떻게 바꾸냐고요. 똑같아요. A가 W 어떻게 하라고? N몰로 잡으세요 그냥. 질량이 같으니 몰수가 똑같이 들었겠죠. 응? 4W, 24W 1대 6의 질량비잖아요. 그냥 N몰, 6N몰로 잡으시란 얘기예요. 응? 그냥 잡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방법. 이해했죠? 여기까지 잡으시고 이 밀도를 선생님 여기 A의 분자량 2가 있는데요? 물론 얘를 2분의 W 몰로 잡아도 돼요. 여러분. 잡아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N 대신에 얘를 2분의 W로 잡으셔서 A 같은 경우는 몰수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고 얘가 밀도
어떻게 써먹으라고 준 걸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응 전후의 밀도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반응 전후의 밀도가 그대로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근데 반응 전후 질량이 과연 바뀌어요? 질량은 보존 아니었어요?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이니 밀도가 일정하다는 건 반응 전후의 부피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반응 전후의 부피가 일정해. 아까 제가 얘기해줬잖아요. 무슨 말이지? 반응 전 개수의 총합과 반응 후 개수가 같다는 소리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밀도가 같아? 근데 질량은 당연히 같은 거거든? 부피도 같았구나. 반응 전후에. 지금 이걸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개수의 합이 같구나.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밀도가 같음을 제가 이용해 볼게요. 1번에서만 같았겠냐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같은 반응인데 반응 전후의 부피는 언제나 일정했을 텐데 2번 실험에서도 밀도는 유지가 됐을 거란 얘기죠. 그럼 1번과 2번 반응 전 밀도 비가 2대 5구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제가 반응 전 밀도를 식에다 넣어볼게요. 자, 1번 실험의 반응 전 질량 좀 보세요. 합쳐서 OW. 그럼 반응 후에도 OW일 거 아닙니까? 자, 1번 실험의 반응 전 질량 OW. 부피분의 질량 하는 거예요. 지금 밀도비 이용할 거라서. 문제는 부피예요. 질량은 OW인 거 알겠어요. 반응 전의 부피, 총 부피는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몰비가 부피비. 몰비가 부피비. 얘네 반응 전 몰수가 N 플러스 M 아니에요? 이게 반응 전 부피죠. 몰수비가 부피비니까 부피 대신 몰수 써도 돼요. 이게 1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예요. 반응 전 부피분의 질량, 반응 전 부피분의 질량. 2번 실험의 반응 전 밀도도 똑같아요. 2번 실험의 총 질량 25W에 총 몰수의 합 N 플러스 6M이에요. 그래서 부피는 몰수로 대신 들어가고 질량 25W, 부피분의 질량. 이게 1번과 2번의 반응 전 밀도의 비 몇 대 몇? 2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밀도비를 이용하기 위해 부피분의 질량식을 세웠는데 부피는 모르니까 부피 대신 몰수의 합을 집어넣었어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상관없고요. 질량은 다 줬고요. 여기서 이게 소거되죠. 이것도 소거돼요. 그럼 식을 좀 풀어볼게요. n 플러스 6n분의 2는 n 플러스 m분의 1입니다. 자, 정리하면 n 플러스 6m은 2n 플러스 2m이라는 관계가 되고요. n은 4m이 되는군요. n과 m 사이에 관계식 하나 나왔습니다.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4m이구나. 이게 4m이네? 어이쿠! 문자가 통일됐네? m을 모두 날려도 된다. 가 되는 거예요. 4몰, 1몰, 4몰, 6몰 이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지 알겠어요? 일단 질량에 비례하여 몰수를 잡아요. 그런 다음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 미지수 사이의 관계를 구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질량을 몰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A의 화학식량은 2가 확실하다고 했으니 얘 4몰이니까 이 질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사실 나오는 거예요. 화학식량 곱하기 질량 248, W 8g이구나. 여기까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4W니까 84 32g이었구나. 이렇게. 그럼 얘는 1번 질량이 32니까 B는 화학식량 32짜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거기다가 그 다음에 이 힌트도 캐치하시면 여러분은 하산하셔도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힌트죠. 여러분, 생성된 C의 질량이 4배야, 4배. 생성
생성된 C의 질량이 4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생성물의 질량이 4배가 됐어? 생성물의 질량이 4배가 됐어? 반응물도 다 4배씩 반응했구나. 생성물이 4배 나왔다는 건 A도 B도 전부 여기서 일반 실험에 비해 다 4배씩 많이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물도 4배 많이 생겼죠. 안 그래요? 근데 얘는 이게 8g이 확실하거든요, 이제. 얘는 32g에 4W에 24W라 치면 여러분 얘는 둘 중에 4배씩 모두 반응하려면 누구를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얘는 4W 다 쓰고요. 얘가 한 개 반응물인 거예요. 얘는 여기서 4배 해서 몇 W 쓴 거예요. 24W 중에 4, 4, 16. 16W밖에 실제로 안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4배 관계가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24W를 다 썼으면 1번 실험에서 그거에 4분의 1, 6W를 써야 되는데 6W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4W를 다 쓴 거예요. 2번에서 B가 남아요? 그러면 A는 다 썼다는 소리죠? 얘는 8 다 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썼겠어요? 그거에 4분의 1, 2g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 쓰고 얘 32 다 썼고 그럼 이게 몇 g인지 나오죠. 34네요? 이해돼요? 어떤 식인지? 왜냐면 질량은 보존이니까요. 반응한 질량만큼 생성된 질량이 나와줘야 되는 관계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그럼 여기서 또 뭐가 나오게요? 이제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얘 4분의 2, 즉 4분의 1몰 썼어요. 실제로 몰수로는. 실제 반응에 참여한 것만. 그리고 얘는 1몰에 32인데 1몰 다 썼죠. 얘 4분의 1몰, 얘 1몰 반응에서 C가 생성된 관계잖아요. A와 B의 반응 몰비가 1대 4라는 걸 알겠군요. 1대 4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얘가 4몰인데 4분의 1몰 어쩐 이상하더라. 2분의 1몰이죠? 얘가 지금 N몰 4몰 반응. 4몰 반응. 4몰 있었는데 그 중에 이만큼 반응한 거죠? 8 중에 2 반응했어. 이 맞군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몰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는 화학식량이 2니까 그 중에 질량 2 반응했으니까 1몰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 1몰 반응, 얘도 1몰 반응이네요. 4분의 1이 아니라 몰수론 1이네요. 화학식량 2가 주어져 있는 것만 바뀌네요. 화학식량이 2니까 실제로 1몰 반응에 참여한 거고 얘는 정확하게 1몰에 32g인 거니까 얘도 1몰 반응한 거고 1대 1에 몰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겠군요. 개수비가 나온 거예요. 이거 1이네. 그럼 우리 뭐라 그랬죠? 얘네들의 개수의 합과 얘가 같아야 되니 얘는 2군요. 부피가 일정한 반응이니까. 그래서 1번 실험 기준 생성된 C의 몰수가 2몰이었던 거예요. C의 화학식량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C의 분자량분의 X하고 A 다 나왔죠? 여기서 W를 이용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W 값이 지금 8이 나온 상황이니까 여기다 8 집어넣어갖고 요 값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 풀어내기를 제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처음에 얘를 어떻게 몰수로 바꾸지? 이렇게 바꿔놓고 MN 사이의 관계식을 어떻게 찾지? 그리고 질량이 4배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요 정도까지만 접근할 수 있어도 여러분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걸 다 얻은 거예요. 끝까지 다 풀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사실 이걸 했으면 앞에서 우리 건너뛰고 넘어간 3번도 한번 해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시간이 되면 해보고 일단 밑으로 갈게요. 10번. 요 문제는 되게 특이한 형태예요. 고2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그래프는 분석이 돼요. 여러분 딱 봐도 왜 여기서 그래프가 꺾였을까요? 나점에서 더 이상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반응이 끝났다. 완결이다. A는 들어있었고 B는 점점 넣어주면서 반응을 시키는 건데 여기서 A와 B를 싸그리 다 쓴 거죠. 그러면 나점 기준 요 이후부터는 누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아니죠. B는 계속 넣고 있어요. 누가 한계 반응물인 거야? A가 없어서 반응이 안 된 거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B는 있는데 A가 없어서 반응이 안 됐으므로 얘가 한계 반응물이죠. 근데 이 이전까지는 누가 한계예요? 누구 때문에 반응이 안 된 거예요? B가 모자라서 반응이 안 된 거죠.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선 B가 한계 반응물인 거예요.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완결점 이후부터는 A 때문에 반응이 안 된 거지만 완결점 이전까지는 B가 모자라서 반응이 안 됐구나. 일단 이걸 확인하신 후에 여러분 완결점 기준 그리고 모든 양적 관계 문제에서 여러분이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건 뭐게요?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보존된다요. 질량 보존은 어긋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를 4g 넣어줬을 때 반응이 완결됐어요. 100% 다 썼다는 얘기죠. 얘 100%다 써서 생성된 C가 몇 g인지 좀 보세요. 80g이에요. B 4g 넣었는데 C가 80 나왔어. A는 몇 g 있었단 얘기예요? 질량이 뻥튀기 될 순 없잖아요. B를 4g 넣었는데 C가 80g 나왔어? A가 몇 g 있었다? 76g 있었단 소리잖아요. 반응 전 질량 총합, 반응 후 질량 총합은 보존돼야 돼요, 여러분. 질량은 무조건 보존. 안 그래요? 따라서 A 몇 g 있었다? 76g 있었다는 여기서 준 거예요. A가 76g 있어야 B 4g 넣어서 C가 80이 나오죠. 정확하게. 자, 여기서 뭐가 나와? ABC에 반응 질량비가 주어졌네요. 반응 질량비. 76대 4대 80인 겁니다. 질량은 보존이기 때문에 반응 질량비는 여기서 바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가 요거. 부피비, 이놈의 부피비. 가나다의 부피비가 3대 4대 5예요. 근데 나점은 누구밖에 없어요? C밖에 없죠. AB를 100% 다 쓴 점이 나 아니에요? 그러면 C 80g에 해당하는 부피가 얼마를 차지했다? 4를 차지했다 아닙니까? C는 80g 부피가 그냥 4인 A인 거예요. C 80g 딱 있었더니 부피가 4였대잖아요. C는 80g당 부피가 4예요. 안 그래요? 그래 놓고 다점 좀 볼래요? 다점에는 C가 얼마 있어요? 80g. 왜? B를 더 넣어봤자 C가 더 생기진 않았을 거거든. 어차피 A가 없기 때문에. 대신 누가 들어갔어? B를 좀 더 넣어줬어요. 2g을. B 2g 더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B 2g이 추가돼 있어요. 반응을 못했을 테니 그대로 남아있어요. C 80g이 부피로 얼마요? 4. 근데 다점은 부피가 5예요. 그럼 B 2g당 부피가 얼마였다? 1이었다는 소리죠. C 80g 부피가 4인 건 이미 확인을 했고요. 그럼 B 2g 부피가 1이어서 5가 나왔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C는 80g의 부피가 4를 차지하고 2g 부피가 1을 차지하니 여기서 반응 그냥 부피비. 여기서 부피비까지 나와요. 얘가 4고 80g에 4. 얘는 2g당 1이니까 4g이면 부피로는 2를 차지했겠죠.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BC의 부피비는. 질량을 지금 부피비로 바꿔요. 여기까지는 되죠. A의 부피를 몰라요. A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가에서 나오죠. 왜? 가에서는 A가 남아있으니까. 가점을 보시면 C가 40g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2g 썼어요. B는.
A는 몇 그램 썼겠어요? 가점 기준 38g 썼죠. 그럼 남은 A는 몇 g이에요? 원래 몇 g 있었는지 봐요. 76g 있었어요. 근데 가점에서 38g 쓴 거잖아요. 그럼 38g 남았죠. 반 쓴 거니까 반. 맞아요? 즉 가점은요. C 40g에 A 38g 남아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점이죠. 근데 여러분 C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80g당 부피가 4이네요. 그럼 40g당이면 부피가 얼마겠어요? 2죠, 2. 근데 가점 부피가 얼마라 그랬죠? 문제 봐서요. 3이라 그랬어요. 가점 부피가 3. 그럼 얘가 2를 차지하니 얘가 1을 차지했다는 얘기죠. A는 38g당 부피가 1이네요. 맞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럼 끝났죠? 38g 부피가 1이에요? 그럼 76g 부피는 2였다는 얘기죠. 아하! 여기서 부피비 나오네. 부피비는 뭘 비이자? 기체 개수비. 근데 얘네 다 기체됐어요, 문제에. 즉 얘네 개수비가 나온 거예요. 1대1 대 2인 거예요. 오케이. 감 오셨습니까? 그래서 A, B, C 개수 나왔고요. 112. 그 다음 봐요. 질량비 있고 부피비 있어. 아이고 부피비 이꼴 몰비지. 부피비 이꼴 몰비. 몰비 있고 질량비 있으니 뭐 나와? 화학식량비.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1분의 76대 1분의 4대 2분의 80. 이게 얘네 화학식량 변화인 겁니다. 몰분의 질량. 끝. 됐어요? 완결점 기준으로부터 계산했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힌트. 질량은 보존된다. 반응전과 반응 후의 총 질량을 더해서 어쨌든 보존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부터 접근했죠. 질량 보존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셨어? 이해했어요? 따라왔으니까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 테스트는 여기 문제 중에 2문제 정도 변형해서 낼 거예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 이 뒤에 11, 12는 안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제 예전 수능 특강 기출인데 그때 당시 시험 범위에 포함돼서 제가 넣은 거고 요거 2개는 안 해보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서 안 풀고 넘어간 3번 있죠? 이거 자료 해석만 해드릴게요. 이건 안 해보셔도 돼요. 시험에 안 낼게요. 해석만 해봅시다 이제. 해석만. 이거 실제로 해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해석까지만.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반응 전 질량 줬다. 질량 이거 못 써먹는다. 어떻게 해라. 몰수로 바꿔버려라. 이거 그냥 3n 2n으로 바꿔라. 화학 반응식 있습니까 근데? 있군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보여요? 배운 게 막 보여야 되는데 이제. 부피 5V, 10V?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은 힌트지만 그 다음 또 질량이 2배 됐다 보이죠? 생성물이 2배 됐어! 무슨 말이야? 반응물도 다 2배씩 반응했겠네? 지금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일단 몰수로 바꿔놓고 2배씩 다 반응했겠구나. 그러면 상식적으로 A를 1번, 2번에 3N몰, 2N몰 넣었잖아요. 둘 중에 누굴 다 썼겠냐고요. 2번이 1번에 2배씩 반응해야 되는 관계다. 그럼 2번에서 A를 다 썼다는 얘기죠. 2번에서 A, 2N몰을 다 쓰고 여기서는 몇 몰밖에 못 썼다. N몰밖에 못 썼다는 소리죠 실제로. 그래서 반응몰수가 1보다 2가 2배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럼 1에서는 A가 남았군요. 그럼 B는 다 썼겠죠. 둘 다 남을 수는 없거든요. 한 놈이 남았으면 한 놈은 다 쓴 거예요. 그래서 1에서는 A가 남았으니 B를 다 썼을 테고 2에서는 A를 다 썼으니 B가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아이쿠 이제 우리 또 써먹은 거 배운 거 써먹어야 돼요. 여기서 얘를 다 썼다고? 그래서 얘가 이만큼 나왔다고?
뭐가 보여요? 질량 보존, 질량 보존. A를 14g 썼어. B는 몇 그램 썼는지 모르겠는데 C가 16g 나왔대잖아요. B는 몇 그램 썼단 얘기예요? 얼마? 2g 썼단 얘기예요. 물론 X가 2인 건 아니에요. X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 중에 2g을 썼다는 소리죠. 얼마인지 몰라도. 그럼 1에서는 B를 얼마 썼겠어요? 모든 게 2가 1보다 2배 쓴 거 아니었어요? 그럼 1에서는 B를 몇 그램 쓴 거예요? 1g 쓴 거예요. 근데 1번에서는 B를 다 썼잖아요? 1g 있었던 거예요. 1g 있었고 1g 다 쓴 거죠. 그래서 얘 1g에 얘 몇 그램 써가지고 21에 3분의 1만 쓴 거니까 7g 쓴 거잖아요. 질량으로 치면. 그죠? 몰수로 치면은 3n 중에 n을 쓴 거고 합쳐서 그래서 8g이 나온 거예요. 벌써 여기서 우리 A, B, C의 반응 질량비까지 다 나온 거예요. 7대 1대 8로 반응하네? 이해되죠? 지금 뭐 써먹었어요? 질량을 몰수로 바꾸는 법. 그 다음 질량은 보존이다. 그리고 생성물이 2배면 반응물도 다 2배씩 쓴 거다. 지금 이거 써먹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갖고 여기서 A, B, C의 반응 질량비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반응 질량비가 7대 1대 8이구나. 그리고 우리 반응 몰비는 계수에 있어요. 1대 B 대 1. 반응 몰비는 1대 B 대 1. 그럼 여기서 벌써 A와 C는 화학식량비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A와 C는. B는 이제 미지수가 있으니까 모르지만. 감 옵니까 여기까지? 근데 이제 원래 그 다음 접근은 원래는 이거예요. 어라? 부피가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나 보세요. 4V가 줄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2번이 1번에 2배씩 반응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감소한 부피도 2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2가 1에 2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3V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얘네를 n몰 아까 전에 이제 선우가 말한 요거 전체 기체의 부피 5V, 10V 요걸 이제 이용하시면 돼요. 얘네 같은 경우 A와 C의 반응 몰비가 1대 1임이 정확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n몰 반응했으면 얘도 n몰 생성이거든요. 이게 n몰이거든요. 얘가 2n몰 반응했으면 얘도 2n몰 생성이고. 그래서 얘네들의 몰수를 모르기 때문에 얘의 반응 전 총몰수 3n몰하고 얼마 해서 부피가 5고 얘 반응 전 총몰수 2n몰에서 얼마 해갖고 부피가 10인데 반응 후에 부피비가 1대 2가 나와야 되잖아요. 반응 후에 지금 여기 얘가 n몰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가 또 n몰이잖아요. 아니죠. n몰 남은 게 아니라 2n몰 남았죠. 3n에서 n몰 반응했으니 2n몰 남았고 얘 n몰 생성인이 반응 후에 총 3n이잖아요. 이게 3n몰 부피라는 얘기잖아요. 즉 n몰 부피가 V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n몰 부피가 V니까 얘 3n몰 있는데 여기 부피가 5V면 이게 2n몰이구나. 얘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끝. 나머지 질량 다 부피로 몰수로 바꿔갖고 계산해 주시면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너로 끝까지 풀라는 게 아니라 접근을 뭘 갖고 했는지 이 힌트가 중요해요. 지금은. 질량을 몰수로 바꿔놓고 그 다음 질량은 보존인 거 이용하고 그 다음 2배 생겼어? 다 2배씩 반응했구나. 지금 이걸 이용하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죠. 어떤 식으로 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는지 연습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싶은 숙제는 X표 쳐드린 3번, 그 다음에 7번, 그리고 뒤에 11, 12 4개는 빼요. 빼시고요.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 풀어보시고 풀어드렸던 건 다시 한번 이렇게 풀었었지를 풀어서 풀이 방식을 익혀오시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고2 모의고사예요. 웃긴 건 시험엔 고3 거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닌 더 높은 것까지 사실은 시험을 위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대비로 풀 내용은 고3 모의고사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걸 풀 건데 그거는 이제 2월에 우리 설 끝나고 들어갈 거예요.